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진행의 정예린입니다. 네, 오늘도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불기둥을 세울 수 있는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또 그 종목들에 대한 교육부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오늘도 알차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장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됐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히나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불안감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국제 유가도 글로벌 증시도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다만 이란이 두세 가지 문제로 이 봉쇄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라는 점과 또 파키스탄 역시 이 양국 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언급한 점들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협상 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 있는 상태인데요. 도대체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 걸까요? 조금 헷갈리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만약에 불기둥 AI를 갖고 계셨더라면, 그리고 또 윤정두 대표님의 교육을 꾸준히 들어보셨더라면 오늘도 현명한 투자 전략 만드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 오늘도 붉은 빛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종목들은 어떤 불빛을 내줬는지 한번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당일 포착 종목들입니다. TMC와 남선 알미늄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그중에서도 이 TMC와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알루미늄주 계속 강세여서 눈여겨서 봤는데 오늘도 당일고가 2,865원을 기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스테크와 솔리드 이 통신 장비주들이 강세였습니다. 양쪽으로 다 지금 당일 고가를 찍어낸 거 보이시나요? 에이스테크는 26%대로 또 솔리드는 8%대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형주 말고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잡아내는 불기둥 AI인데요. 그렇다면 이 누적적으로도 얼만큼 지나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면 대한광통신은 저희가 3월 10일에 4,920원에 포착을 해서 오늘 또 21,300원이라는 332.93%, 이 300%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단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해낸 겁니다. 대우건설도 오늘 상승세였고요. 오늘 또 3월 13일에 저희가 11,000원에 기록을 해서 또 오늘 26,100원을 기록했었고요. 또 이렇게 또 LNF도 APR,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보시면요. 39.9%, 32.5%의 상승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월에는 저희가 총 28개의 종목을 잡아냈지만 또 4월에는 이미 3분의 1이 지나간 시점에서 이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11개의 종목들을 잡아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대한해운과 세미파이브를 잡아냈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연속적으로 상한가 종목을 2개나 잡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TMC와 남선 알미늄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상한가 그리고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도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급등세가 나와도 상한가가 또 나올 것 같다 하면 불기둥 AI가 잡아낸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불기둥 AI는 오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윤정두 대표님께서 선착순 단 30분께만 나눠드린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또 상한가 기록들 내일도 이뤄내지고 싶다면 QR코드 활용하셔서 오늘 불기둥 AI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한 종목이었던 대한광통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대한광통신은 오늘 급등하면서 업종 중에서 가장 큰 강세를 그려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K텔레콤이 이제 AI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발표했었죠. 그로 인해서 이 통신이 인프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그리고 AI 모듈이 하나의 구조가 되어가는 건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바로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번목 현상,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났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게 바로 광통신인 겁니다. 이렇게 광통신, 이제는 전기가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면서 속도와 효율이 압도적으로 빨라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광통신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결정적으로 확인시켜준 게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최근에 실리콘 포토닉스, 즉 광반도체 기술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또 AI 인프라 핵심을 광통신으로 또 명확하게 잡아냈습니다. 이제 AI 경쟁은 칩 성능이 아니라 칩 간의 연결 속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또 오늘 나온 뉴스죠. 우주. 네, 아르테미스 2호가 이 달에서 촬영한 고화질의 영상을 레이저 광통신으로 지구에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우주에서도 똑같이 해결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는 게 핵심일 텐데요. 기존 통신 방식인 전파가 속도와 효율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 광통신은 특정 지점을 정확히 조준해서 훨씬 빠르고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임무에서 달 궤도에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을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미 실사용 가능한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 말은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된 변화가 앞으로는 위성, 우주까지 확장되면서 통신 인프라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런 호재들을 직격탄으로 맞아서일까요? 대한광통신은 오늘 고가 21,300원을 기록하면서 19% 정도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불기둥 AI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한광통신 오늘 저희가 9시 10분 굉장히 장 초반에 잡아냈거든요. 이때 MTS로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28,000원 저희 이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희가 신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HTS 버전으로도 볼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저희가 NTS로도 HTS로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9시 10분에 지금 들어가시면 좋아요 라고 매수 신호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사실은 21,300원의 당일 고가, 고점을 찍어내기도 했고 또 탈퇴 신호도 나왔다는 점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텐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잠시 후에 윤정두 대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을 또 모셔봐야 할 텐데요. 윤정두 대표님 모셔보기 전에 우리가 불기둥 AI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봐야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불기둥 AI는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오늘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휴대폰의 카메라를 QR코드 앞에다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링크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불기둥 AI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신청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신청 페이지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 또 잘 확인하셔서 불기둥 AI 빠르게 선착순 30분 안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모셔보기 전에 우리가 천천히 불기둥 AI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큰 화면으로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입니다.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또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대한광통신. 3월 10일이에요. 3월 10일에 상한가, 3월 11일에 상한가, 그리고 3월 12일에 24% 폭등, 그리고 4월 1일에 상한가,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랠리. 지금 뭐 300%를 넘기는 어마어마하죠. 자, 핸드폰 키세요.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QR에 갖다 대십시오. 나도 당장 화요일장에 대한광통신처럼 이런 300% 상한가 세 번의 상한가와 함께 한 달 만에 300%대 수익이 나는 따블짜리 종목을 가져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핸드폰으로 카메라 켜시고 QR 갖다 대십시오. 선착순 딱 30명입니다. 30명 검색기 드리고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 금요일에도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장중에 해드렸죠. 편입의 기준과 차익 실현의 기준. 그 수익범위 어마어마하죠. 입장하십시오. 무료 입장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대한광통신은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4월 이후의 변동률 20%입니다.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좌 수익이 20%가 넘겨져 있어야 됩니다. 계좌 수익이 20% 넘겨져 있고 그리고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에서 어마어마한 이 수익을 가지고 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3월 10일, 3월 11일 뭐 3월 달에도 매일매일 상한가 종목 떴습니다라고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4월 1일 상한가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설명을 해드리는데 왜 이걸 놓치세요? 정확히 잘 보셔야 돼요. 앞타임에 조금 전에 대한광통신이 이래 합니다라고 교육자료 압축해서 설명드렸죠. 사실상 포털에 뒤지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방송의 역할이 포털을 뒤지거나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써놓는 또 기자분들이 써놓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그 효과만을 가져가서는 안 되죠. 방송이라는 매체가. 결론적으로 주식 방송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더불어서 펀더멘털적인 부분, 기초적인 부분, 저평가냐 아니냐, 기본적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 분석을 해봤더니 너무나 프리미엄이 높다. 나쁘게 표현하면은 거품이 너무 심하게 껴있다. 좋게 표현하면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 도저히 편입하기 어려운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럼 로봇주들은 어떻게 매매합니까? 시가총액 코스닥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매매를 해요? 매매 못하는 거네. 삼천당 제약 지금 뭐 곤두박질 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가총액 코스닥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매매해요? 바이오 종목 어떻게 매매해요? 에코프로 어떻게 매매해요? 결론은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은 뭐 기대감을 갖든 아니면 뭐 속된 편으로 무시를 하든 다 좋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바이오 종목이든 또 로봇주든 성장주들에 대해서 펀더멘털적으로는 검증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 가능하냐?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을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부분에 우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금융투자협회 거기서 발간하는 교육 교재가 교과서적인 교육 교재겠죠. 거기서 분명하게 나누어서 올려놓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요. 수급과 심리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심리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호재와 악재를 얘기합니다. 모멘텀,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또 조정을 주는 모멘텀, 명분. 그것을 바탕으로 수급이 유입됐느냐의 기준이에요. 결국은 수급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큰 손이 샀어, 세력이 샀어 이런 내용들. 그럼 결론은 수급과 심리와 수급이 어느 정도 비율이 돼야 되느냐.
시장에서는 7대3을 얘기하지만 윤정동 9대1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명분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급에 의한 변동성이 나오죠. 그럼 이 수급에 대해서도 나누어서 봐야 되겠죠. 1.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냥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죠. 외국계도 우리나라에서 기관 투자자로 분류가 되는 라이센스를 득한 쪽, 그게 외국계 기관 투자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외국인. 그냥 일반 외국인은 기타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그럼 뭐 옆집에 사는 그냥 뭐 토마스 형, 에디슨 형 이런 형들. 실질적으로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 이들이 쌍끌이든 외끌이든 매수를 넣느냐. 4월 13일 월요일에 상한가 들어간 남선 알루미늄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10위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상한가 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3천억, 4천억도 안 되는 4천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니까 상한가까지 가죠. 결론적으로 수급 범위에 있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든 외끌이든 순매수가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기준은 순매수는 없는데 주가 폭등 나오는 경우 2차 전지라든가 23년도에 2차 전지의 10배, 15배 랠리 또 하나오션의 2024년 11월 이후에 25년 상반기까지의 하나오션의 시가총액 10조에서부터 40조까지의 폭발적인 시세라든가 누적적인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은 없어요. 우리 기술 600%의 폭등 나오는 그 와중에도 단기 성향의 물량이 있더라도 누적 수급은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손바뀜의 흐름이죠. 개인들이 그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든 외끌이든 순매수의 기준이 형성돼 있느냐. 두 번째 기준은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느냐. 그 거래 대금이 터진다.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고정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박성재 TV 이외에는 제대로 된 교육 강좌가 단 한 군데도 없죠. 8군데의 케이블 경제 방송에서 거래량만 얘기하지 거래 대금 얘기도 안 해요. 거기다가 거래가 터졌다는 표현을 전일 대비 20배 터졌다 이런 식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결론은요. 두 가지입니다.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5MA, 20MA 이동평균선, 5일선, 5주선, 뭐 5월선 그리고 20 평균치예요. 뭐 5MA, 20MA 혹은 5MA, 10MA 혹은 10MA, 20MA, 20MA, 60MA 그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평균적으로 형성됐던 그 거래량을 넘기면서 양봉을 형성해 줄 때 거래가 수반됐다고 표현합니다. 음봉은요. 그런 경우 극히 드물어요. 거래 터뜨리면서 어마어마하게 터뜨리면서 음봉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전의 거래량하고는 달라요. 고빈도 거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의 거래 대금은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5MA, 20MA 갖고는 안 된다. 왜? 자체적인 거래량이 원체 작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이 아닌 전체가 들여다보고 대한광통신, 남선알루미늄 이런 종목을 잡아주세요 하는 경우라면은 그렇다면은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20위. 그리고 대한광통신처럼 상한가. 이런 상한가의 흐름까지 연출이 되기 위해서는 10위 안에 또 5위 전후에 놓여져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한가 그리고 변동성 300%의 그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저 한 페이지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을 교육해 드릴 수 있어요. 그 교육을 받으시려면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QR 갖다 대셔서 종목 검색기 선착순으로 받으시고요.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장중에 대한광통신입니다. 편입입니다. 대한광통신입니다. 차익 실현입니다. 검색기의 매매 신호 그것을 해석해드리는 매직 계산기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의 교육 그게 마저 떨어져야 이런 종목의 수익을 가져가죠. 대한광통신의 경우는 이런 내용이에요. 빅테크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의 증설 관련해서 그 증설 부분에 케이블이 어마어마하게 사용이 되겠죠. 근데 사실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시가총액 3조짜리 시가총액 3조짜리 아닙니까?
주식수가 몇 주요? 1억 5,500만 주예요. 현재 주가가요. 2만 원이니까 3조지. 3조짜리의 케이블 매출 부분이 500억으로 증가했다. 이거는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이 되지 않아요. 명분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슈팅을 주는 걸 뿐이죠. 이 내용이 계속 똑같이 나와요. 4월 달까지도. 다만 4월 달에 들어서서는 엔비디아 쪽의 코멘트가 한 번 더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대한광통신입니다. 4,920원이에요. 검색계 포착되고 상한가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옷 다르잖아. 그죠? 4월 11일 날 대한광통신입니다. 6,400원입니다. 4,900원에 포착 상한가, 6,400원에 포착 또 상한가. 대한광통신입니다. 7,600원 또 포착, 24% 추가 폭등. 이 내용을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4,920원에 띵동 소리 나고요. 진입 글자 나오고요. 빨간색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다 할 매도시는 없이 상한가 5,510원까지. 다음 날 추가적으로 6,400원에 또 뜨고요. 그리고 또 상한가. 그 다음 날 마찬가지. 7,600원에 뜨고요. 진입 신호 나온 이후에 이때는 조금 탈퇴 재진입 결국은 탈퇴 차익 실현 얼마까지 갔어요? 8,900원. 야, 냅두면 2만 원 넘기는데 냅둘 걸 그랬나? 아니지.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다가 꺾여 내려오면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따라 붙는다. 시장이 만약에 3월 4일 5일처럼 이렇게 폭락이 나온다면 그러면 차익 실현한 구간보다 더 밑에서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강한 종목은 돌릴 때 차익 실현보다 위에서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찌 보면 누적 수익이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낮아질 수도 있어요. 단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처럼 이렇게 뻗어 올라가다가 한 번 두들겨 맞으면 하루에 하한가 그 다음날 추가 폭등, 추가 폭락이죠. 폭락. 그러면서 한 방에 60%의 마이너스가 납니다. 이거는 회복이 안 돼요. 철저히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은 기술적인 신호, 종목 검색계에서의 매수, 종목 검색계에서 매도 다 들여다보시고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술같이 600%의 단기 폭등, 대한광통시처럼 300%의 단기 폭등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프로필하면 쫙 나올 거예요. 대한광통신이 4,900원 포착된 날 윤정두가 캡처한 게 5,300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4,900원, 5,300원 의미가 없죠. 2만 원이니까 2만 원 넘겼으니까 21,300원까지. 이 당시의 기준은 100원 차이여도 2%인데 400원 차이 나서 캡처를 했다?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만 이렇게 받고 계셨어도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아니야. 통신사 나오고 시간 나오고 여러분들 거는 여기가 뭘로 나와요? 관심 종목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불기둥 AI. 클릭 한 번이면 불기둥 AI입니다. 5,000원입니다. 불기둥 AI입니다. 6,000원이라고요. 불기둥 AI예요. 7,000원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포착 슈팅 그리고 포착 슈팅 탈퇴 차익 실현까지. 여기서부터 계속 쉬어가죠. 계속 쉬어가다가 드디어 이제 4월 달이 됩니다. 4월 1일 첫 거래일에 또 터집니다. 엔비디아발 대규모 투자 소식 어떤 거에 대해서 광반도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와 이름 비슷한 업체네. 대한광통신이네. 그렇게 되면서 집중이 된 거죠. 결론은요. 8,530원. 8,530원 포착. 그리고 슈팅 상한가. 그 다음 날은요. 추가적으로 1,200원의 포착 추가 급등. 그 다음에 12,000원 포착 29%의 폭등. 29%. 건들면 뭐 상한가 수준이에요. 13,000원 포착 16%의 폭등. 이런 식의 흐름이 4월 내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 흐름 속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 4월 1일 날 상한가에는요. 오전에 일찍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래대금 순위에서 밀려버린 거예요. 상한가 들어갈 땐 거래대금 순위 10위 안에 있었죠. 4월 2일 날 거래대금 8위. 그렇기 때문에 추가 강세가 연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4월 3일 거래대금 6위 25%의 폭등. 그리고요. 4월 6일 거래대금 3위. 그리고 꼬리 달고 내려오죠. 이럴 때는 차익 실현을 한 번씩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는요. 4월 6일 거래대금 또다시 3위. 그리고요. 4월 8일 와우. 대우건설 상한가 들어갔나.
어떻게 했어요?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거래대금 또다시 10위에 등극 놓여져 있는 상황. 그리고 4월 10일 금요일 거래대금 3위. 시가총액 3조면은요. 전체 시가총액 순위 200위 안에 겨우 들어올 겁니다. 200위 수준? 1조 넘는 게 300개 종목이 있어요. 3조면은 한 150이, 250이 되려나? 어찌됐든 그런 종목이 거래대금 3위.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3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고빈도 거래, 그 정도로 시장 관심, 그 정도로 메이저의 관여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누적 순매수 기준에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대한광통신에 대해서는 한 번 매수세가 유입되면 하루에 4%씩 금요일 날 600만 주 매수했죠. 1억 5,500만 주로 그랬잖아요. 주식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용이 채널 돌리면 대한광통신이야. 엔비디아에서야. 뭐 약장수야? 그거 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메이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메이저의 흐름이 결국은 기술적인 분석에 세력의 흔적이 남는다고 하죠. 장대 양봉이 나왔는지 꼬리를 달았는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인지 거래는 수반돼서 신뢰도가 쌓이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대한광통신입니다. 8,500원대에 진입신호 나오고 재진입 신호까지. 그러면서 4월 1일에 상한가. 그리고 4월 2일에 추가적으로 진입신호 나오고 탈퇴신호까지 나옵니다. 고점에서부터 탈퇴신호 나온 거는요. 11,000원 수준의 탈퇴신호 나요. 11,000원 수준. 그러고 나서 다시 12,000원에 또 매수했네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MTS 버전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겠죠.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다이렉트로 가진 않아요. 그 이후에 흐름에서는요. 여기 얼마예요? 13,100원 찍고 나서의 흐름. 그리고 나서 다시금 13,000원 초반에 매수, 14,000원 찍고 탈퇴, 차익 실현. 그 이후의 흐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진입, 재진입, 또 차익 실현, 탈퇴. 바닥에서 돌릴 때 흐름에 또 편입. 8,700원입니다. 검색해 뜰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검색해 뜰 때만 10,000원입니다. 그리고요. 12,000원, 13,000원. 이게 얼마? 21,300원까지 갔던 거예요. 21,300원. 검색해 뜰 때만 들어간다. 1분봉, 5분봉을 설정해 드리면서 차익 실현 이후에도 꺾여져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동그라미 크게 쳐드렸죠. 되돌리는 흐름에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2% 되돌림의 흐름은 손절을 설정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어야죠. 결론은 월요일의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경고에 설정이 됐어요. 투자 경고, 시장 조치죠. 10거래일 동안에 투자 경고의 기준이 잡힙니다. 근데 이 대한광통신 19.86%까지 변동이 나왔는데 개장 초에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으로 형성이 됐어요. 거래대금 1조 이상,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종가 기준의 4위로 끝났고요. 거래대금 3위로 역시나 마감이 됐어요. 거래대금 3위, 1조를 넘기는. 꼬리는 달려있지만 결국은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금 추가적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28,000원 매수 신호 나오자마자 곤두박질 쳤어요. 바로. 그래서 28,000원에 17.05%면은 투자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 따라붙지 않는다의 기준이에요. 최대 15%까지만 따라붙는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탈퇴 신호, 여기서 진입 신호 나왔다 바로 5분봉입니다. 1분봉입니다. 진입 신호 나오자마자 꼬리 달고 내려서 탈퇴 신호 나와요. 그러면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해야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고점 대비 1.5에서 2%. 그리고요. 금요일 날 오픈 채팅방에서 교육해드리고 편입의 기준, 차익 실현 편입의 기준이 잡히셨다면 10% 이상의 수익이죠. 10%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기준에 고점 대비 3, 고점 대비 5. 이 정도에서 차익 실현한다. 결론은 29,000원 평균 단가에 차익 실현을 한다. 그리고요. 29,000원에 차익 실현한 이후에 저점이 얼마까지 내려와요? 18,000원대까지 내려와요. 18,720원. 이 저점 찍고 2% 돌리는 게 19,1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매수거든요. 19,100원. 19,100원에서부터.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얼마? 22,200원. 여기까지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고점의 차익 실현 17,800원. 뭐 얼마죠? 27,000원의 차익 실현, 29,000원의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19,100원에 재편입하고 22,000원까지.
핸드폰 키세요. 카메라 키시고 지금 선착순이에요. 지금 30명 이상 다 채워졌다는데 오케이 그러면 추가 30명 더 드립니다. 아침 9시가 기다려진다잖아요. 왜요? 검색기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올라와 있잖아요. 검색기.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1,400원에 대한광통신. 지금 얼마입니까? 이번 달 내내 폭등 나오면서 2만 원 더블. 지금 이장에 시가총액 3조짜리로 대한광통신입니다. 222%의 수익. 이런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3월 포트폴리오 보시면요. 2월 말 종가 기준이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2월 말 종가 대비해서 6.97, 435포인트 빠져 있어요. 우리 계좌도 사실상 이 종목군들 지금 압축해서 일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좌 수익은 시장보다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매 따라하기 계좌 어떻게 했어요? 시장 폭락하면서 동반적으로 22%그 이상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계좌가 3월 4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올해 첫 번째 검색계 나오는 종목만 가지고 매매 따라하기 그 기준에 검색계도 매매 종목이 안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엉뚱한 종목으로 마이너스 22%그 이상까지. 그리고 대한광통신 1,400원에 20%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 계좌가 전체 시장 마이너스 7%에 달하죠. 계좌가 플러스 1%. 마이너스 7 시장 하락률에 플러스 1% 누구 덕분에? 대한광통신의 매매 기준을 잡아서. 이게 바로 검색기에서 나오는 기준점이에요. 9시간짜리 거래대금 교육입니다. 지금 9시간 걸쳐서 교육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고. 내일장 기준에서 내일장 공략주 대한광통신 계속 4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내일장 공략주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결론은요. 내일장 공략주의 대한광통신은 일단은 뺐습니다. 왜요? 투자 경고, 시장 조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연봉의 기준으로 또 4대 천왕 캔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연봉이든 월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그런 데서 매수의 기준 잡아내고 목표 주가 12,000원, 15,000원, 18,000원, 2만 원, 25,000원까지 지금 다 도달되고 있죠. 갭에 대한 교육 자료도 9시간입니다. 들어오셔야 무료로 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떻게 다 교육을 하고 설명을 해.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로 QR 갖다 대셔서 이런 교육 자료 다 무료로 주세요. 또 이런 교육도 받게 해주세요. 다만 교육받고 수익 내는 거 너무 시간 걸려요. 수익부터 내고 교육받게 해주세요. 검색기 무료로 다운받으셔야죠. 그리고 검색기에서 나오는 이런 대한광통신으로 상한가 3번 그리고 300%의 폭등 수익까지 오롯이 다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매집에 대한 교육까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40년 된 증권카드예요. 윤정도 이름 나와 있어요. 실전 투자대회 7번의 우승을 합니다. 마스터즈 리그 대우증권에서 진행한 마스터즈 리그 1억 계좌 리그에서 1등을 하죠. 이런 타이틀이 7개인데 7,681%. 1억 계좌 리그에서 77배의 수익. 이 기록은 우리나라 최고 기록인데 깨질 수가 없는 기록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2005년도에 KLX에서 1000포인트 시대 2005년도에 윤정도 모셔다가 강의하고 모든 증권사 임직원 교육 초청 강의하고 파생교육 강의하고 대학 강의 들어가고 협회 강의 들어가고 그 교육교재 10권을 압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여 가지 수식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이닉스가 이렇게 포착이 돼요. 증권사에서 삼고초려해서 이 수식을 받아가서 검색기를 만든 겁니다. 그럼 어디서 다운받아요? 증권사 본사에서 다운받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넣어놓고 불기둥 AI 누르는 순간 그냥 대한광통신이 터져 나오면서 300%의 수익. 더블 공략주 대우건설이 200%, 300%의 수익. 시장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검색해 뜨면서 더블의 수익이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무료로 다운받고 원클릭. 원클릭하면 이렇게 대한광통신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 이게 21,300원까지 갑니다. 한 달 만에. 당장 화요일에 나 상한가 잡고 싶어요.
그리고 따따블 종목 잡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만 입장하십시오.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QR 갖다 대세요.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요. 어떤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하고 어떤 종목에서 따따블 수익이 났는지 복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도 대표님께서 이 불기둥 AI가 잡아준 종목들 중 또 대한광통신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이 대한광통신은 저희가 보시면 3월 10일에 5천 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잡아내서 오늘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333% 정도 되는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내가 이 불기둥 AI를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사용했더라면 사실 333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오름분을 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30분이 이미 다 찼고 또 윤정도 대표님께서 또 추가적인 30분 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리가 약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QR코드 스캔하셔서 오늘 이 불기둥 AI 무료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나요?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 QR코드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링크 한 번만 눌러주시면요. 저희가 불기둥 AI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신청 페이지 나오니까요. 참고하셔서 이 불기둥 AI 내일부터라도 상한가 종목 아니면 뭐 따따블의 종목들 다 잘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이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 중에서 또 다른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윤정두 대표님의 강의를 이어서 들어봐야겠죠. 그럼 윤정두 대표님 모셔보면서 그 불기둥 AI 비결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시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수익률 뭐 자랑이죠. 좋아요. 수익률 자랑을 하는 이러한 표가 단 한 종목도 1조 이하짜리가 없습니다. 전부 업종 대표주 위주로 그리고 변동성 종목의 흐름들로. 결론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포트폴리오 편입 그리고 검색해서의 포착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의 슈팅. 이것도 제가 고쳐놓는다는 게 또 깜빡했네요. 3월 이후죠. 2월이 아니에요. 3월 이후에 교육해드린 또 검색해서 포착된 종목의 수익입니다. 이런 수익 범위가 하이닉스 좀 아쉽지만 주말 내내 가슴 웅크려들고 힘들어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월요일 개장 초부터 걱정 마십시오의 기준이에요. 다소 과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끄러졌지만 결국은 하이닉스 플러스까지 반전을 시키고 삼성전자도 낙폭 잘 줄이고 있었고 미국과 이란의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할 내용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세계대전으로 번질까 봐 우려했었죠. 그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 없지요. 제로입니다. 제로. 유럽이나 중국, 러시아가 참전을 하네요. 그들의 문제입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 내용 때문에 경기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발표된 실적과 향후 전망치가 호르무즈 해협이 묶여져 있어서 봉쇄돼서 물류가 통하지 못해서 실적이 급감할 것이다. 이런 해석 지금 단 한 개도 안 나오죠. 왜 여러분들이 걱정하세요? 윤정두가 있는데, 윤정두가 해석해드리는데 그 결과가 이런 슈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슈팅 속에서 대한광통신입니다. 어제 상한가 들어간 세미5입니다. 이런 종목군들로 수익을 가져가야죠. 검색해서 뜨는 종목만 잘 음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3월 달에 1조 이하짜리 종목, 상한가 종목, 또 1조 이상짜리 상한가 종목, 대한광통신 보세요. 3월 10일, 11일. 거기에 대우건설, 또 대한광통신 계속.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지금 4월 1일 대한광통신의 또 대우건설의 상한가로 다 연동돼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검색기를 통해서 포착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이런 결과 나와요. 3월 달 포트폴리오면요. 2월 27일 종가 대비해서의 포트가 되겠죠. 오늘까지. 실질적으로는 기아, 한국전력, 서진시스템을 싹 다 정리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압축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3% 아니죠. 그것도 안 되죠. 어쨌든 결론은 시장 7% 가까이 밀려 있을 때
포트폴리오 계좌는 저 밑에 종목을 반도체로 압축을 하게 되면서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덜 빠진 4월 포트는 오히려 월등히 강한 매매 따라하기 기준에서도요. 검색해서 종목이 나오지만 사실상 하나 시스템 올해 4번 상한가 나왔어요. 1월 9일, 2월 3일, 3월 3일, 3월 5일. 근데 3월 3일, 3월 5일 이런 날짜에 기준을 잡지 않았단 말이에요. 검색해 떴지만 그 결론은 그 종목군들 방산이나 이런 쪽에 이외의 종목군들로 매매 기준을 설정하다가 마이너스 22% 이상의 손실까지 있었어요. 마이너스 22% 이상. 요 흐름이 마이너스 14% 그리고 마이너스 22% 이상. 결론은요. 대한광통신의 저점 편입 이후에 1,400원, 9,000원 이럴 때 강력한 매수가 나왔잖아요. 그 저점 편입 이후에 이 계좌가 4월 13일에 플러스 1%가 된 겁니다. 매매 따라가기. 검색기에서 뜬 종목만 가지고 대한광통신이죠.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중간에 뭐 휘청됐던 거는 시장 하락률 수준이었는데 검색기에 나온 종목만 가지고 시장 하락률 수준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윤정도가 원칙을 안 지켰죠. 어떤 원칙? 100% 현금 비중으로 갖고 간다는 원칙. 그래서 결론은 하나솔루션의 증자 발표에 두들겨 맞아버린 그 흐름 때문에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검색해서 나온 대한광통신 등을 바탕으로 플러스 1%, 시장은요. 마이너스 7%잖아요. 검색계 훌륭한 흐름의 부분을 가져가세요. 지난해에는 이렇게 흘러갔었어요. 지난해 9월 3기 매매 따라가기 기준에 이 결과물이 이렇게 돼 있죠. 8월 말 종가 대비해서 상승률 부분이 131%까지 뭐 쭉쭉쭉쭉쭉 올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거 제가 잘못 갖고 나온 것 같아요. 요거 나중에 수정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가격이 완전히 다 틀리죠. 일단 오케이. 결론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에 종목 검색기에서 터져 나온 종목으로만 마이너스 계좌에서 HJ 중공업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로보티즈 그리고요 고영 이 고영에서 사실상 수익 범위를 좀 극대화시켰죠. 2만 원 더 깨졌던 그 흐름이었는데 극대화시켜서 3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결론은요. 4월 14일자에도 시가총액 2위 또 1위인 삼성전자 병행해서 반도체 90% 이상의 비중을 채우고 그리고 삼성전기 APR 신고가 랠리에 또 LF까지 그리고 변동성 매매에 펄어비스가 지금은 주춤거리고 있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 해석을 하셔서 보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잘 보시면 3월 6일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윤정두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종목은 대체에너지로서의 부각 그 흐름과 함께 슈팅이 나왔죠. 결론은 얼마예요? 10만 5천 원에서 19만 원대를 훌쩍 넘깁니다.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대한광통신 4,920원 21,300원까지. 4,920원 포착 상한가. 그리고 11일 날 또 진입신호 띵동 띵동 매수 그리고 또 상한가. 아이고 귀 아파. 그러고 나서 12일 날도 또 24% 폭등해요. 대한광통신. 3일 만에 더블 났어요. 자, 지금 30명 드린다 했는데 인원이 꽉 차서 30명 더 드렸잖아요. 지금 난리 났어. 뭐 상한가 종목 얘기하니까. 당장 화요일에 개장하자마자 상한가 직행 더블 종목을 원하신다면 검색기 받아가십시오. 선착순 마지막 40명 더 드려서 100명 드립니다. 무료로.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QR 갖다 대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입 이후에 솔리드 상한가 이후에 추가 폭등 LS 머티리얼즈 상한가 여기 있는 거 다 상한가예요. DLENC 57,000원 포착된 이후에 10만 원 넘기죠. 태웅 포착 이후에 탈퇴 신호까지 차익 실현까지 마찬가지예요. 부강약품 상한가 미래에스펜처 투자 상한가 NIG넥스원 상한가 지금 상한가 종목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4월 1일에 드디어 대한광통신이 3월 10일, 11일 상한가 이후에 또 상한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10만 5천 원 또 15만 7천 원
이게 19만 원대 중반까지. 이 수익 범위를 대우건설의 300%의 수익, 상한가 랠리 속에서의 수익, 이 수익 범위를 전부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GS건설, 퍼스텍, 그리고 나서 대한해운, 그리고요. 세미파이브는 추가적으로 폭등이 더 나오죠. 금요일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세미파이브. 금요일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월요일의 기준에 21.41%까지. 금요일 날 포착하고 상한가에 또 추가 20%. 이 수익을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요. 검색기에 이렇게 연 이틀 떠서 28,000원에 38,000원, 3만 원 올라온 거죠. 만 원 올라온 거죠. 30% 이상의 수익. 그 흐름들을 왜 놓치냐 이거예요. 왜? 검색기에 대한광통신, 세미파이브 이런 식으로 다 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세미파이브 이외의 기준에 TMC 상한가의 기준. 포착 이후에 상한가의 기준 TMC입니다. 진입 상한가. 또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남선알루미늄 며칠째 상한가 폭등, 상한가 폭등 뭐 이런 기준인데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1조 미만이기 때문에 교육만 진행해드려요. 그리고 개별 매매 기준으로 TMC도 개별 매매 기준으로 에이스테크도 개별 매매 기준으로. 왜요? 1조 이상짜리 대우건설, GS건설, 대한광통신, 우리기술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이 200%, 300%그 이상의 수익이 나는데 굳이 왜 1조 미만짜리를 보시냐 이거지. 그래서 검색기 갖고 계시면서 개별 매매 기준으로 한 번쯤 들여다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조 이상짜리.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 행복해요. 나 6년간 윤정도하고 공부했어요. 박성재 TV 보면서. 스프링 노트에다가 공부하면서 3년 동안 공부하고 나 혼자도 이런 수익 내요. 이게 2013년까지의 기준입니다. 2023년. 2023년까지. 이렇게 스프링 노트에 손글씨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검색기를 통해서 우리 기술입니다. 595%의 수익입니다. 대한광통신입니다. 361%입니다. SPG입니다. 354%입니다.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갖고 가셔야죠. 계좌 검사 한번 해볼까요? 시커멓죠? 우리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비중으로 3월 3일, 3월 4일에 또 3월 24일에 그냥 압축 90%. 그리고 나머지 기준에서 이러한 종목군들로 수익을 내고 제발 좀 방산, 조선, 두사이러빌리티, 에너지 이런 종목은요. 우리 지난해 상반기에 다 차익 실현했어요. 시장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그 이상을 왜 봐요. 40년 된 증권카드 실전 투자대회 7번의 우승 7,681% 우리나라 최고의 기록 1억 리그에서 협회 강의, 대학 강의, 증권사 임직원 강의 삼고초려에서 찾아온 증권사 본사에 종목 검색기 수식을 드렸더니 이렇게 검색기를 만들어줘. 원클릭이야. 어떻게 나와요? 대한에너솔루션 상한가입니다. 대한광통신 상한가입니다. 다음 날 또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SK 이터닉스부터 해서 그냥 내리 거의 뭐 하루도 안 빼고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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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대한광통신 또 상한가. 대우건설 폭등 이후에 4월 8일 날 상한가. GS건설 상한가. 퍼스텍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야간 20시에 온라인 교육 들어갑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네, 윤정도 대표님께서 불기둥 AI에 대한 전략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불기둥 AI 오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도 슬슬 마무리 지을 때가 다가왔네요.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 밝아질 내일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